사랑과 원망 사이. 시어머니의 두 그림자. 두 번째 이야기. 제2화 며느리의 눈물. 아침 일찍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영희는 부산이 움직이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시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매주 일요일 그녀와 남편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일과였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영희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민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대답했다.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니께 갖고 갈 과일은 챙겼어?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네, 다 챙겼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배도 사고 사과도 샀어요.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민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긴장되네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잘 설득해 볼게. 두 사람은 묵묵히 차에 올랐다. 30분 정도 운전해 미자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미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늦었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애미야, 너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니?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교통이 좀 막혀서. 핑계는 그만둬. 내가 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 미자의 말에 영희의 어깨가 축 처졌다. 민수가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늦은 게 아니에요. 정말 길이 많이 막혔어요. 미자는 아들을 노려보았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 마누라 편만 들지 말고.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영희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빨리 해. 난 벌써 배가 고파 죽겠어. 영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이미 집에서 대부분의 요리를 해왔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모든 것을 새로 하는 척해야 했다. 한편 거실에서는 미자가 민수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자주 못 오니? 난 여기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까맣게 잊고 사는 거 아니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서 그래요. 직장일도 있고 아이들 학교 일도 있고. 에이, 다 핑계야. 내가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때 영희가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미자는 음식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니? 국물이 너무 싱겁잖아. 너는 요리할 줄도 모르는 거야.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 입맛에는 딱 좋은데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마누라 편만 들지 말고. 미자가 쏘아붙였다. 식사 내내 미자는 영희를 비난했다. 음식 맛이 없다. 집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손주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비난에 영희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다. 식사가 끝나고 영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자는 민수에게 말했다.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영희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영희도 직장에 다니느라 바빠요. 저희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 며느리들은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하는 게 당연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버릇이 없어. 미자의 말에 영희의 어깨가 떨렸다. 하루가 다가도록 미자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영희는 모든 것을 참아내려 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미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다음에 올 때는 더 일찍 와. 그리고 영희야, 너는 좀 더 노력해. 이러다가는 며느리 자격도 없을 거야. 차에 오른 영희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민수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영희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왜 어머님은 날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할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영희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다. 민수는 아내 옆에 앉았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어머니와 좀 떨어져서 살면 어떨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님이 더 서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에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어. 너무 힘들잖아.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 할 수 있어요. 어머님도 언젠가는 날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영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자신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피곤해 지친 얼굴, 슬픔이 가득한 눈.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영희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일들이 맴돌았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비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 도착한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챘다. 영희 씨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동료 한 명이 물었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 영희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였다. 네, 어머님. 영희가 전화를 받았다. 영희야, 내일 집에 와서 김치 좀 담가줘. 내가 담근 김치는 맛이 없어서 내가 직접 가르쳐 줄 테니까. 영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일은 그녀의 유일한 휴일이었다. 그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결국 승낙했다.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이럴까?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영희는 민수에게 내일의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우리도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거예요. 내가 다녀올게요. 다음 날 영희는 아침 일찍 미자의 집을 찾았다.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면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지적과 비난을 견뎌야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손재주가 없니? 아이고, 이걸 김치라고 담그는 거야? 맛도 없겠다. 너희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쳤나 보구나. 매 순간 영희는 참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뒤엉켰다. 저녁이 되어서야 김치 담그기가 끝났다. 영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많이 힘들었어? 영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날 밤 영희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었다. 미로의 모든 벽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그 얼굴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영희는 도망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넌 부족해, 넌 자격이 없어, 넌 실패자야. 영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를 보며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곧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학예회 있어요. 올 거죠? 큰딸 수진이 물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물론이지, 엄마가 꼭 갈게. 영희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야, 오늘 저녁에 내가 갈 테니 밥 좀 준비해놔. 너희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영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오늘은 아이들 학예회가 있어서.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어미를 푸대접하겠다는 거야. 영희는 결국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울며 전화를 끊었다. 저녁 시간 영희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박미자가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미자는 집 안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니? 집골이 이게 뭐야? 너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다 핑계지. 내가 게으른 거야. 다들 일하면서도 집안 살림 잘만 하더만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날 밤 영희는 소파에서 잠을 잤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그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미자가 떠난 후 민수가 영희에게 다가왔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로 영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잃었다.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어느 날 영희는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동료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영희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해요. 이대로 가다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영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영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사 가자. 어머니와 좀 떨어져 살자.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님이 더 서운해하실 거예요. 민수는 화를 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넌 이대로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야.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난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난 항상 실패하는 것 같아요.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 널 위해 변화가 필요해. 그날 이후 민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영희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미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뭐? 내 마누라가 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도 안 돼. 그냥 핑계 대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병 핑계를 대더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어머니, 영희는 정말 아파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비난과 요구 때문에 영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사를 갈 거예요. 박미자는 아들의 반응에 놀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래, 가봐. 너희가 날 버리는 거지. 난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니까.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거예요. 어머니도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괴롭히면서 살 순 없어요. 그렇게 민수와 영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 영희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여전히 영희를 비난하고 민수를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미소도 조금씩 돌아왔다. 민수는 아내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박미자.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조금씩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집과 자존심이 그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영희의 이야기다.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노력한 한 여성의 이야기. 그녀의 눈물은 많은 며느리들의 눈물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3화에서 계속.